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우는 시간 2020학년도 수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건 뭔가요? 자,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계산을 좀 바르게 잘 하느냐 이런 얘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순열이었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조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O 퍼뮤테이션 제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와, 이건 뭐죠? 자, 이게 정의 형태에서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O 퍼뮤테이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섯 개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가지 있으니까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다섯 가지 되겠습니다. 자, 5 콤비네이션 2는요 5 곱하기 4 해주고 나누기 2 곱하기 1 해주는 거니까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5 콤비네이션 5 해주면 이것도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5에다가 17이 계산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우리가 순열 조합 공부해서 계산하는 방법만 조금만 알면 풀이 가능할 거니까 가볍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다음 시기 이제 합성함수 형태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f에다가 gx를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는 마이너스 2 가로 이 x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k 이렇게 좀 대입을 했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g의 fx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g의 이 x 자리에 fx인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k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정리했으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전개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4x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6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식이 이렇게 같아지란 얘기는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 부분하고 6 플러스 k 이 부분이 같아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3k가 마이너스 3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가볍게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합성함수 만들어가는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 자, 요 부분 이렇게 만들어가는 요런 틀이죠. 요런 틀 자체만 좀 정확하게 기억되어 있으면 무난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니까 자신감을 갖고 시도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유리함수의 점근선. 점근선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구해서 곱하기 해달라 별거 없습니다. 점근선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장 기본 형태가 x분의 k 이런 걸 공부하게 되게 되면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게 지금 점근선의 x는 0, y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점근선도 x는 a, y는 b 이런 식이 되겠고, 대신 식은 좀 어떻게 될까요? x-a k에다가 더하기 p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이제 x-a, 자, 여기가 이제 bx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주면 분모를 0으로 만들어가는 값. 그래서 이제 x는 a가 나오죠. 그럼 나누기 할 때 몫이 될 수 있는 값 그러면 b 이렇게 나오죠. 이런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제 문제에 좀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모를 0 만든다. 그러면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1 되고, 나누기 할 때 몫이다. 그럼 y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곱하기해서 마이너스 3 하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니까, 자, 살짝 제가 지금 평행이동에서 기본형에서 이제 평행이동에서 점근선 바뀐 부분, 요걸 이제 평행이동에서 나온 식을 정리했을 때, 자, 이 부분 점근선 AP를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잘 구해가는지 조금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이를 여러분들도 좀 침착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4번입니다. x 값이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증식이 성립한다. 구해달라. 자, 근데 오른쪽에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알겠습니다. 눈치챘습니다. 자, x-2, x-3 통분을 쫙 하게 되면요, a의 x-3, b의 x-2 쫙 되겠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쫙 썼고 3x-7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분모에 있는 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게 양변에 이게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a의 x-3 더하기 b의 x-2 부분은 3x-7이다. 자, 이 부분만 풀이를 좀 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개해서 연립방정식 해도 되지만 우리는 요때 이제 분모를 이제 똑같다고 해서 이제 다 소거하는 형태가 되게 되면 이 식 자체를 푼다면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3 대입하면 b가 되겠고 3 대입하면 9-7에서 b 값은 2 이렇게 가볍게 끝날 수 있고요. 이번에는 x에다가 또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a는 2 대입하면은 6-7 해서 또 마이너스 1이 돼가는 거니까 a 값은 1 이렇게 해서 또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a, b 값을 구했을 때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 두 개 값도 곱하기 하라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곱하기해서 2를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고요. 자, 이 과정에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숫자를 좀 집어넣는 이 부분이 조금 떨떠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2하고 3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값을 대입하니까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식이라서 근데 이제 전체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곱하기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이때 이제 이 식에서 이제 항등식 형태의 풀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이렇게 처리되나요? 이게 이제 3x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a 플러스 b는 3 부호를 좀 바꾸면 되겠죠. 3a 플러스 2b는 해서 7 해서 이렇게 나온 식을 연립해서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자, 이 정도 문제들은 수식 다루기니까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풀이를 해서 빠르게 답을 좀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다음 중 무리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리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 자, 루트 x 자,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그려가는 이 기본에서 요거를 이제 평행이동식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려야 될 형태는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2x 알겠습니다. 3, 4분면 형태의 그래프 모양으로 좀 처리해야 되겠군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주어진 식을 좀 다시 한번 좀 잘 써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는 있고 여기 이제 그럼 마이너스 2에 x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플러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평행 이동이 좀 이루어져 있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0을 대입하면 루트 4니까 마이너스 2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1 되는 요 점을 지나야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아이고 좀 그려져 가야 되는데 좀 잘 안 그려집니다. 모양이 하하하. 그래도 이제 대략적인 모양을 좀 그렸습니다. 자, 그려놓고 나서 좀 잘 살펴볼까요? 자, 정역은 이렇게 됐다. 원래 정역 자체는 이제 루트 안에 있는 4-2x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만들면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래프 모양에서도 좀 살펴봤듯이 1보다 항상 작은 형태가 그려지겠습니다. 평행이동 y로 얼마만큼 했느냐 이 부분이 관여되는 거니까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형태니까 잠시 대기하고요. 자, 몇 사분면을 지나느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1, 3, 4분면 지난다 이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이 틀린 거네요. 그렇군요. 참 뭐가 좀 잘못됐을까요? 자, 먼저 계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식이 어떻게 됐었죠? 4-2x 4-2x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자, 역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xi 문자를 바꿔놓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 자, 이제 숫자 하나 정도로 좀 이항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미 이제 역함수를 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정역은 또 x는 1보다 크다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하려면 우리가 제곱을 해야 되겠죠. 4-2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그럼 마이너스 2y는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y는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됐습니까?
아하, 여기 이제 상수항 파트 부분이 좀 잘못됐군요. 자, 그래서 좀 틀렸다. 정답은 이제 그러면 3번을 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무리함수 그래프 정도에서, 그러니까 무리함수에 대한 뭐 종합 정보를 물어봤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의역, 치역, 그다음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역함수를 구해 갈 수 있는지, 물론 이제 정리 연산을 좀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래프를 좀 제대로 잘 그렸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골고루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평행이동 역시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자, 무리함수 그래프만,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런 형태에서 평행이동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가게 된다는 얘기는 뭐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이런 부분들을 대처해서 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5번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5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봅니다. 1대1 대응인 함수 f가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값을 구해달라. 정리를 해서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정리하게 되면 이제 시간을 좀 소비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참, FA는 그러면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주어진 식이 있는데 F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3X 플러스 1 돼 있죠. 자, 그러면 뒤에 나온 결과가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3X 플러스 1이 1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X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 X에다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 3 대입하니까 4에 2가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A 값이 얼마나 알 수 있겠죠?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 가면은 어렵지 않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발음 풀이는 F가 어떻게 되는지를 완벽하게 알아가서 하려면 뭐 치환해서 F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역함수를 구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수에 대한 형태가 돼 있으니까 이제 문제 형태를 맞춰서 풀이하는 게, 이게 이제 현명한 풀이가 되겠죠. 대신 맨 처음에 이렇게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 부분하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연결을 어떻게 좀 잘 시켜서 풀이하는 게 좀 가능하겠습니다. 역함수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풀이를 진행하려면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힘들겠죠. 자, 주어진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할,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좀 믿겠습니다. 7번 이어집니다. x집합에서 x집합으로 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 2, 3인 곳에서 1, 2, 3으로 가는 그런 함수다 이런 건가요? 자, 알겠습니다. f는 1대1 대응이다. 뭐 f 1대1 대응이요? 기억하고요. 아, 그 다음에 상수함수, 항등함수 뭐 이런 게 있네요. 아유, 그러면 으이샤 1, 2, 3, 1, 2, 3 이렇게 있는데 1, 2, 3 요거 무슨 함수죠? 항등함수 요거 이제 h가 되겠고, 그다음 1, 2, 3, 1, 2, 3 요거 상수함수인 g를 표시해야 되겠는데 그 결과는 좀 문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군요. h의 2다. 이 결과는 이는 2가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g 부분이 3 대입한 게 2가 돼야 되는데 상수함수니까 모두 다 2가 돼야 되겠죠. 자, g라는 함수가 완성됐고, 자, 그 다음에는요, 좀 결과를 좀 f 역함수의 1은 2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럼 뭐죠? f2는 1이다 이런 결과를 맺어야 되겠죠. 1은 2다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f1하고 3하고 결과가 좀 f1이 좀 커야 되겠습니다. f2가 이제 1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대응해서 나올 숫자가 3하고 2가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거니까 방법은 3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1은 3이 돼야 되고 3은 2가 대응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대응 방법이 모두 완성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답은 지금 어떻게 구해갈 수 있는 건가요? 자, F3은 2라는 결과 나왔고, G는 모든 함수가 다 2가 되겠습니다. H1 항등함수입니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러면 뭐 가볍게 5라고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문제에 정의되어 있는 1대1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런 이제 뜻이 이제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좀 잘 알면, 자, 이게 메모를 좀 해두면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니까, 자, 여러분들 함수 정의에서 용어처럼 나와 있는 이 함수들, 독특한 형태의 특징이 있는 함수들이니까 어떤 함수인지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 살펴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다. 근데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겠다. 아, 그런 얘기네요. 이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겠다. 무슨 뜻이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 부분은 좀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얘기인데 fx는 자, 절대값의 숫자를 저렇게 써놨습니까? 3x-6 이렇게 써놔야 좀 더 이쁘고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절대값 상수의 양수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x값이 그러면 2보다 크다 그러면 그대로 풀리는 거니까 어떻게 됐죠? 3 플러스 k x 이렇게 처리되겠고, x값이 2보다 작으면 자,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k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쭉 우리가 좀 2를 중심으로 해서 식이 좀 달라지는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 1대1이 된다는 얘기는 중간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뭐 기울기의 변화가 있는데 또 이쪽이 기울기가 양이면 양 이렇게 되어야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이렇게 되면 대응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겠죠. 거꾸로 이제 기울기가 음수돼 있으면 음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이런 모양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꺾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아지는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이러면 1대1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풀이면 그럼 이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기울기가 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요 두 개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즉 k 플러스 3하고 k 마이너스 3이 나왔는데 기울기가 이제 같은 부호여야 되기 때문에 곱을 하게 되면 양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자, 되면 이제 이 부등식 범위를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자,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센스 있게 대처한 거 보셨죠? 자, 절대값 부분에서는 전체를 이제 부호를 바꿔서 써도 우리가 이제 편리한 식으로 좀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범위 쪽에서 이렇게 표시해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학습이 좀 잘 돼 있다면 사실은 이 상수한 부분들은 관여가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역함수 존재 조건,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풀이 반드시 좀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니까 학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y는 하고 유리함수가 줬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고 원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리함수 그래프를 뭐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점근선을 좀 잘 살피면 되죠. 점근선 x가 마이너스 2. 자, 그렇다면 우후 우리가 점근선 x가 p가 되고 점근선 y가 q가 되는 거요. 알겠습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고 y가 1이다. 벌써 끝났는데요. 허허허.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게 마이너스 p분의 k 더하기 q는 이퀄 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제 서서히 좀 대입 좀 한번 해볼까요? p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오,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건 2분의 k 되죠. 더하기 q 더하기 1은 이퀄 0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k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k 값까지 모두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좀 쓸 수가 있겠죠. p 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의 루트 x,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k 값이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q 플러스 1.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무리함수는 저 앞쪽에서 문제 살펴봤듯이 이렇게 그래프 방향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자, 지금 그래프 모양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 모양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행이동을 x축으로 얼마만큼, 자,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4사분면 방향으로 그려져 가겠고요. x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결과가 마이너스 2루트니까 음수에서 음수 방향으로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그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어디냐? 어디를 안 지나가겠습니까? 이쪽 1사분면은 없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1사분면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결국 뭐죠?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점근선 이렇게 좀 확인하는 거지. 원래 그리는데 이제 점근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점근선 찾는 거였고, 원점 지난다 해서 뭐 특정한 좌표 찾는 거. 그걸 또 이용해서 또 결국은 또 뭡니까?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니까 두 개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다면, 자, 또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그래프 그리는 정도는 학습 잘 해야 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자,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가 3개가 있군요. 500원짜리 동전 2개, 500원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가 3장이 있군요. 자, 근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100원짜리는 아무리 3개를 누적시켜도 500원이 되진 않죠. 자, 근데 이제 500원짜리는 2개를 누적시키면 1000원이 되기 때문에 자, 1000원부터는 이제 겹치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이렇게 겹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풀이 원리는 그렇습니다. 겹친 돈일 때는 이제 큰 돈을 쪼개기, 나누기 뭐 이런 표현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이렇게 겹치는 돈을 좀 쪼개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원짜리가 3개가 되겠고 500원짜리는 그럼 몇 개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쪼개면 6개가 되고 8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동전을 가지고 이제 지불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 더하기 1, 8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1. 0원을 빼야 되는 거니까. 자, 왜 여기 더하기를 하냐면 내지 않을 때 이런 경우 이제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100원짜리 3개를 가지고는 내지 않을 때, 1개 낼 때, 2개 낼 때, 3개 낼 때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가지수가 4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동전 개수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그러니까 4, 9,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36에서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이제 35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역시 중간에서 이렇게 겹치는 돈, 요 부분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원리 옆에 좀 적어드렸습니다. 큰 돈을 쪼개서 겹치는 돈은 이제 작은 돈으로 만들어서 자, 이런 형태로 바꿔가는 거.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명의 학생이 3명씩 팀을 이루어서 서로 다른 3개의 문제 중에서 한 문제씩 택하여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경우수를 구해달라. 각 팀은 한 문제씩만 풀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9명의 학생을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의 팀으로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첫 번째 조를 만들고 다음은 6명 중에서 또 3명을 골라서 두 번째, 나머지 3명 이렇게 구성되면 되겠죠. 근데 333 명수가 똑같습니다.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요 개수가 3개라서 3팩토리얼로 나오겠습니다. 개수가 3개라서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지 이 숫자가 3이라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해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팀을 이뤘는데 이 부분 이제 3개의 수학 문제를 이제 한 문제씩 택해서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문제에다가 대응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연산은 3팩토리얼을 좀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9, 8, 7 3, 2로 나누면 되겠고 6, 5, 4 역시 3,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3 컨비네이션 3은 안 써도 되겠죠. 자, 나누기 하겠고 나누기 하면 되겠습니다. 3, 4, 12에다가 7을 곱하기 해야 되겠고 또 5, 4, 20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2, 7이 14에다가 84 되겠고 20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4, 8에다가 2, 8,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1680이다. 이게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살펴봤을 때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조를 나눠가는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누기 한다. 그죠? 자, 이렇게 나누기 한다라고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3명씩 골라다 놓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눠가는 이 부분 이게 좀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대응시켜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조 나누는 방법 이 부분에서 특히 이 개수 부분이 이제 같은 부분이 있으면 자, 그 같은 개수만큼 나눠져가는 이 부분 자, 정확하게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5개 영역에 칠한다. 오호, 4가지 색인데 5개 영역에 칠한다. 오호, 여러 번 사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같은 색을 중복하여도 사용해도 좋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가지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면의 색 칠하기.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론에서 좀 완성되어 있는 이론들이 없고 그때그때 좀 대처해야 되는 면이 좀 어려운데 그나마 완성되어 있는 것은 뭐죠? 가장 많은 면에 접하는 곳 이곳을 제일 먼저 칠한다.
자, 이런 부분들이 면에 색칠할 때 조금 우리가 좀 잊지 말고 반드시 좀 실천해야 될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먼저 이것보다도 먼저 네 가지 색인데 다섯 곳에 칠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네 가지 색을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세 가지 색만 사용해서 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색을 다 이용해서 칠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먼저 선택을 먼저 결정을 하고 접근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색을 사용한다면 네 가지 색 중에서 세 가지 색 사용할 색을 이제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색 선택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 색을, 자, 이제 면의 색칠하기 가장 많은 면 칠하는 것에 색칠하는 거니까 이제 가운데 면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여러 면에 접하는 곳이니까 여기를 먼저 칠하겠습니다. 색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곳이 가운데 이 마 부분에 칠하는 부분들이 가지수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두 가지 색이 남았죠. 두 가지 색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칠하겠습니까? 가하고 나하고 인접하고 가하고 라하고 인접했는데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는 거니까, 자, 한 색을 이제 두 군데씩 가하고 다, 그 다음에 나하고 라가 이제 짝을 이루는 형태로 좀 칠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곳에 칠하는 가지수가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네 가지 색을 다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가운데 부분 칠하는 가지수가 당연히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색깔은 세 가지가 남았는데 칠할 곳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죠? 자, 한 가지 색은 2회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 색을 먼저 고르겠습니다. 요거는 2회 사용색을 선택했습니다. 2회 사용색을 선택을 했고요. 그 색을 이제 칠을 하러 가겠습니다. 칠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가다랑 나라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요건 이제 2회 사용색을 칠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2회 사용색을 선택해서 칠하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군데가 남았고 색깔 두 개 남았으니까 이제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또 연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산 결과 요게 이제 6이고 여기가 46이니까 4, 6, 24 이렇게 되겠고, 똑같은 4, 3, 2, 24 계산해서 곱하기 해주니까 4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자, 된 것 같습니다. 60의 전체 가지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7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논리틀을 좀 역시 정확하게 잘 세웠더니 좀 해결이 되는데,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뭐 칠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반대편에 이제 같은 색이 칠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자, 맨 처음부터 색을 이렇게 나는 세 가지 색만 네 가지 색만 이렇게 사용하겠다. 두 가지 색은 안 됩니다. 가운데 부분에 먼저 칠하고 나서 나머지 네 군데를 뭐 다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없는 거니까 최소 세 가지 색은 써야 되는 거니까 다 세 가지 색을 쓸까요? 네 가지 색을 쓸까요? 이렇게 이제 나눠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다면 이제 사용할 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칠하고, 됐습니까? 가운데 부분 칠하고, 여기 좀 나머지 부분 또 칠하고, 자, 가운데 부분 칠하고, 자, 이 부분에 네 가지 색을 쓰는 거니까 사용색을 두 번 쓸 사용색을 선택하고 그 색을 칠하고 나머지 칠하고,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절차 되시죠? 자, 절차를 정확하게 좀 잘 밟아가면서 체계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부분 열심히 좀 여러분들도 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두 집합 x는 5의 자연수, y는 7의 자연수 됐습니다.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간다. 이렇게 될 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f1은 2로 대응된다고 했습니다. 자, 함수 대응은 벤 다이그램 그리면서 조건을 메모하는 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x 집합 1, 2, 3, 4, 5 되어 있고요. y 집합 1, 2, 3, 4, 5, 6, 7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은 2에 대응된다. 대응을 좀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나 조건이 좀, 자, 함수 변식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해주는 수가 다르면 나온 결과도 달라야 되겠다. 이 뜻이 뭐죠? 자, 1대1 함수, 하나의 원소에 이제 하나씩 대응되라 이런 형태가 되는 표현이니까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2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원소가 6개 남았습니다. 6가지가 되겠고, 뭔가 이렇게 좀 대응이 됐다면 그럼 3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이러다 헷갈리겠습니다. 5가지. 그 다음은 6가지, 5가지. 지금 이게 지금 원수가 하나, 둘, 셋, 4개 남은 거죠. 6, 5, 4,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헷갈리면 안 되죠. 5, 6, 30에다가
12를 마저 곱하기 해주니까 36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360. 자, 이 뭐 복잡한 줄 알았더니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함수 대응 이제 조건들이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단순하지만 좀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표시한다는 사실, 함수 대응 이렇게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제 메모를 하라는 얘기죠. 이제 조건들을 메모해서 판단을 좀 하라.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 함수 표현이 1대1 함수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좀 잘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풀이가 진행되는 거니까. 자,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는 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긴장을 좀 했는데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3-2를 있는 선분 A, B를 1대 T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3하고 -2가 있는데 1대 T로 외분한다. 자, 이 식을 FT라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외분 구해가는 공식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T 분의 -2 -3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공식. 자, 조금 근데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부를 깔끔하게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곱하기해서 t-1분의 3t 플러스 2 이렇게 좀 이쁘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좀 그려야 되는데 점근선이 x가 1이 t가 1이 되겠습니다. t가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긴 t가 또 얼마입니까? 자, 이게 좀 이렇게 나누기 할 때니까 3이 됩니다. 3. 그래프를 엄청나게 좀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자, 분자 부분을 3의 t-1 이렇게 되니까 -3 플러스 3 해주니까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1, 3, 4분면 형태로 그려가겠습니다. 자, 2를 지나게 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게 좀 잘 그린 거니까 0을 대입해 주니까 아이고 0을 대입해 주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1을 지나게 그려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러면 저 아래쪽에 그려야 됩니까? 와, 근데 점근선 저 위쪽에 있고, 오, 그래프를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완벽하게 좀 다시 그려야 되는데, 뭐 어쨌든 뭐 좀 마이너스 표시하고 뭐 그냥 살펴보죠.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값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음수 부분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인데 맞는 말인가요? 여기 지금 좌표가 3이 있고 그 다음에 좌표가 얼마 있죠? -2라는 좌표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게 외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좌표가 -2보다 작은 음수들이 쭉 나오겠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2보다 작은 이런 함수급수로 구성되어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t 좌표는 모두 양수다. 당연히 안 된 말이겠고요. 자, 그래프는 4-4분면을 칠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그리는 이 곳이 4-4분면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t 값이 이제 0과 1 사이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여기 구멍 뽕 뚫고 점근선이니까 넘어가지 않은 거니까 답은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좌표가 2분의 4분의 5입니까? 2분의 1을 좀 대입을 해달라 그러는데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x를 지금 2분의 3 대입해서 계산을 해 가는데 지금 이게 y좌표가 양수가 나온다는 거 말이 되겠습니까? 2분의 1 대입해주면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절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 그래프 부분이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이냐? 원래 이제 이 함수 자체가 유리함수의 대칭 성질이 있죠. y는 이꼴 x하고 y는 이꼴 마이너스 x. 자, 이런 부분들을 살짝 이제 여기다 좀 써놔가지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써놔서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데 대칭이 되겠습니까? 자,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 그다음에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이런 식 형태니까 y는 x 플러스 2 이런 형태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그래프를 완벽하게 다 그렸을 때 대칭 성질이 있는 거지. 지금 그래프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대칭이다? 이런 말도 역시 틀린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 값이 커져가면 ft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t 값이 커져가게 되면 ft 값은 점점 그래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져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도 잘못된다. 됐습니까? 그렇군요. 처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0과 1 사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어서 0과 1 사이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이 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격을 좀 띄어가지고 요 사이를 좀 그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이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너무 크게 그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외분한다라고 돼 있을 때, 외분한다라고 할 때 이 식 세워서 식 세우는 부분이 중요하죠. 뭐 그 다음은 요걸 이제 좀 이쁘게 부호를 좀 처리한 거니까 뭐 그 부분 자연스럽고. 자, 외분점 구에 관한 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m-n mx2-nx1 이렇게 됐던 거 좀 기억하시죠? 외분점 구하는 공식.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적용해서 나온 거니까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리함수 성질, 특히 이제 0과 1 사이 부분, t 값이 0과 1 사이 부분 뽕 뚫고 이제 여기는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져가는 이런 그래프다라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그래프 개형에 해당하는 거니까 복습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를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해서 fx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 fx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무리함수, 평행이동을 또 해야 되지만 어쨌든 무리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선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하고 직선 나왔다. 자, 이런 문제를 물어봤다라고 해주면 우리는 가장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자,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풀 것인지를 좀 결정하는 사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평행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자, 그럼 1사분면, 4사분면 쪽인가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자, 평행이동을 싹 해서 여기 점을 딱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원래 그래프 모양에서 보면 1사분면 방향 쪽으로 가는 그래프 모양이니까 쭉 그려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또 직선은 또 y 절편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다.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떻게 그릴까요? 자, 제 생각은요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점을 지나게 되게 되면 몇 개 점에서 만나죠? 두 개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좀 올려서 쭉 가서 이제 언젠가 이렇게 좀 접할 때가 있겠죠. 자, 접할 때는 하나 만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이다. 그럼 여기 사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몇 개 점에서 만나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울기가 이제 A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X가 이렇게 2만큼 여기가 좌표가 2였으니까 Y는 1만큼 증가하는 그런 형태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자, 지금 2분의 1 때도 두 점 만나니까 그 다음에 쭉 또 올라가서 뭔가 기울기는 아직 잘 계산이 안 됐지만 접할 때 요 결과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답이 될 만한 것이 4번하고 5번이 되는데 과연 그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만약에 기울기가 2라면 x가 2만큼 증가하면 y는 4까지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이제 당연히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1이라는 사실인데, 자, 근데 이제 지금 뭐 시험 장소에서 이제 이렇게 좀 빨리 찾을 수 있다. 이거 좀 설명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값이 1인지를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접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좀 계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2배의 루트 아까 x축으로 2만큼이니까 되겠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해동해서 이렇게 함수식이 되어 있겠고, 직선을 y는 a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둘 사이 관계였죠. 자, 2배 루트 x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하고 ax 마이너스 3하고 같다라고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열심히 산수를 좀 준비를 했고, 자, 이제는 이제 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제곱하면 4배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a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ax에다가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또 열심히 좀 잘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4x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처리됐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4니까 이 공통의 a 플러스 2x가 되겠고, 그 다음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 이항시키게 되면 플러스 8 되니까 9는 꼴체로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군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접하는 부분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죠. 접하는 거니까 이제 판별식 d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분의 d 들어가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9a 제곱은 이꼴 0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니까 a 플러스 b가 한 번은 3a로 풀리고 a 플러스 2가 한 번은 마이너스 3a 이렇게 풀려야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는데요. 됐습니까? 자, 그럼 위쪽 식을 풀 때는 a 값이 1 이렇게 나오겠고, 아래쪽 식을 풀면은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4a는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그래프 모양상 역시 이제 또 그래프를 좀 살펴봐야 기울기가 1일 때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좀 알 수가 있겠죠. 아 역시 그래프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계산 절차에서 또 다시 한번 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 부분은요 뭐냐면 우리가 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때 무리함수 그래프를 제곱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아래쪽 부분에 사실은 이제 그래프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또 접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려갈 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뭐 이런 부분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 답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1이 된다는 사실을 좀 확인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대략적으로 알아봐서도 답한 이 부분이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 놓으니까 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것가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거듭 강조하지만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 자 그래프를 그려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결정해야 되겠다. 지금도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렸고 자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이렇게 접할 두 점 지날 때 접할 때 해서 답 모양이 이만큼 결정됐던 사실. 자 물론 이제 요거 1은 빼고 A 그다음에 여기 구등호 2분의 1 여기까지가 아는 거였죠. 됐습니까? 자 이 사실 정확하게 좀 학습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문제 유형인데 물론 이제 살짝 조금은 좀 다르죠. 무리함수하고 직선 관계 어떻게 풀 건지 고민 좀 해보시고 자 그래프를 이용하는 이 방법 자 정확하게 어떻게 해가는지 조금 학습을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자신감 있게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집합 x 0부터 9까지 되어 있고 x에서 x로의 정의된 함수 f가 식이 쭉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을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값을 구해달라. 역함수가 존재한다. 요 말은 요게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그래프를 좀 열심히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0부터 3 범위에 있어서는 자 0부터 3 범위 자 1, 2 3, 0부터 3 사이의 범위에 있어서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근데 유리함수 그래프를 보니까 자 점근선이 좀 있는데 점근선이 쫙 있는데 점근선 x가 마이너스 1이고 y도 1이고 y는 또 1이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 8에 9가 되는 거니까 9 요게 이제 9지점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3을 대입하면 4분의 3 더하기 1 8이니까 4분의 8이니까 2에다가 3쯤 되겠군요. 2, 3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됐습니까? 유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됐죠. 자 이만큼만 그려라 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은 자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1대1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정의역이 9까지였었나요? 그러면 3, 6, 9지점이 이 정도라고 좀 보게 되게 되면 이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을 좀 그래서 채워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문제를 보니까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되어 있고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정의역이 0부터 9까지 되어 있으면 치역도 0부터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직선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야 꽉꽉 채워가지고 1대1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계산이 여기서 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을 대입할 때 아까 계산 결과 여기가 3이었죠. 중요한 부분 배워야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하니까 3a 플러스 b 한 결과는 3이 되게 됐고 9를 대입하면 9a 플러스 b 이렇게 해주면 이 결과는 0이 돼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나요? 자 빼기를 하게 되면 6a는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b 값은 2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자 이런 형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도 완성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직선도 완성됐다. 근데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K 결과가 얼마다? 1이다. 이걸 풀어야 되겠죠. 어떻게 풀까요? 자 이런 데는 지금 이렇게 합성함수가 되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풀어갈 때 아주 좀 간단하게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게 뭐죠? 여기를 이제 치환하는 거죠. 이렇게 x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주어진 이제 나온 y 결과가 1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어디에 대입해야 되겠다. 직선에 대입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한 결과가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대입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x 값이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fk가 이제 7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7을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얼마를 대입해서 7이 나와야 될까요? 자, 7을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어느 함수에 대입해야 되겠다. 유리함수에 대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러면 유리함수식에 대입해야 되니까 k 플러스 1분의 8 더하기 1은 7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k 플러스 1분의 8은 이퀄 6이 되겠고 k 플러스 1은 이퀄 6분의 8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이 이렇게 됐으니까 k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3분의 1 있어야 됩니다. 자,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고, 자, 문제 주어진 조건 하나하나들이 꼼꼼하게 잘 점검되어야만 풀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x 집합 주어지는데 x에서 x라는 함수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좀 살펴보게 되면 유리함수 정의 부분에서 그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들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이런 표현들이 사용돼서 정의역 부분들의 이제 0부터 9까지 치역도 이제 0부터 9가 되니까 이걸 꽉꽉 채우게 이제 직선을 쫙 그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죠. 그 부분에서 직선에 있는 이제 값들을 이제 대입해서 9,0 하고 3,3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대입이 된 거죠. 됐습니까? 자, 문제의 조건 하나하나 뭐 허투루 사용되는 거 없이 그대로 다 쓰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합성함수 풀어가는 이 부분들, 합성함수 대처할 때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x라고 하는 거, 이런 것좀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죠. 치환이 합성함수 풀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살짝 좀 생각해야 될 그런 유형이 문제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네요. x에서 x로의 함수 두 함수 f, g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보기에서 오는 것을 모두 골라달라. 0,0, 1,4 이런 것은 뭐 그래프에 있는 좀 점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g도 0,3 톡톡톡 특별한 점들을 좀 제공해 줬군요.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그런데 전부 다 합성함수 형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좀 그냥 가능한 것 같고요. 자, F2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가 3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G 3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G에 가서 3을 대입해주니까 결과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 이 부분을 간단하게 했고, 자, 니은 디귿을 풀려면 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오호, G의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FGXE 그래프를 좀 그려야만 우리가 니은 디귿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릴 수 있을런지 좀 모르겠네요. 열심히 또 그려야 되겠죠. 자, 먼저 G 부분을 보게 되니까 대입해야 될 때 3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큰 범위를 0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이렇게 좀 범위를 나누어서 대입을 좀 이렇게 하는 형태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도 자, 정역이 1, 2, 3, 4 이렇게 들릴 때 3까지 부분 대입한 그림은 이곳에다가 열심히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 대입했을 때 뒤쪽에다 그리면 되겠죠. 3, 4 이렇게 됐습니까? 자, 0부터 3까지 대입을 딱 하겠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가 나오죠? 3부터 0이 나옵니다. 결과 3부터 0. 이 결과 나온 부분들을 이제 F에다 대입해야 되니까 F에다가 그러면 3부터 0 이렇게 대입을 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처음 결과가 4부터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마디가 하나, 둘, 셋, 세 마디로 나눠지면서 자연스럽게 세 마디 나눠지는군요. 1, 2, 3, 4 이곳을 대략 표시하고 대략 표시해서 4, 3, 2 이렇게 간격이 아직 잘 안 맞죠?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좀 맞춰야 되는데. 자, 됐습니다. 자, 맨 처음에 3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4 됐다가 3에 한 마디 갈 때 3으로 줄었다가 알겠습니다. 4부터 시작해서 한 마디 갔을 때 3으로 줄었다가 한 마디 갔을 때 다시 4가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4가 됐다가 1이 됐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연결해서 0까지 쫙 오는 그래프 됐습니까? 그래프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부터 4를 대입하게 되게 되면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되죠? 0부터 1까지 결과가 나오겠고, 이거를 이제 F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0부터 1까지 요 모양 이만큼 대입을 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0부터 4까지 쭉 직선으로 가는 모양, 0부터 4까지 직선으로 가는 모양이 쫙 나오면 자, 합성함수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쫙 됐습니다. 자, 이제 좀 알아볼까요? 자, 이 그래프와 y는 이꼴 x의 교점. y는 이꼴 x? y는 이꼴 x 그래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0에서부터 4,4를 해주면 y는 이꼴 x를 잘 그어가는 거죠. 자, y는 이꼴 x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점 개수는 몇 개더라? 교점 개수는 2개가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이 그래프 k하고 자, 이 디귿과 같은 부분들은 그럼 또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건 니은 부분은 해결됐고 디귿은 y는 이꼴 그 다음에 f의 gx 이런 형태의 함수하고 y는 이꼴 k하고 이게 두 함수 사이 관계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될 때, 자, 4개가 된다는 얘기는 직선을 쫙 이렇게 그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k를 그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 긋게 되기 때는 이때는 이제 뭐 개수가 2개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때가 이제 4개가 나오겠다. 뭐 다른 곳에서는 요때 그으면 이건 3개도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개수가 나오는데 어쨌든 4개가 될 때를 좀 질문도 드는데 그렇게 되면 3과 4 사이다.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니까 또 해결이 되긴 되는군요. 좀 복잡해 보였는데 자, 그렇다면 그래프 그리는 과정,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과정 좀 정확하게 좀 학습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되는데 자, 맨 처음 G에 대해보니까 3까지 부분을 이제 구간을 좀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다. 0부터 3까지 대입, 3부터 4까지 대입. 됐습니까? 대입해서 나온 결과 3, 0. 여기 이제 3부터 0이라는 사실 좀 주의해야 됩니다. 3부터 0으로 이렇게 나온 결과를 이제 거꾸로 대입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0부터 3으로 가는 이 방향인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림은 이제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요런 형태로 가면서 처음에서 이제 우리는 가는 방향 이렇게 이제 그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쭉 그려가는 이런 모양.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그려졌던 거 정확하게 또 복습 잘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합성함수 자,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합성함수 다른 문제도 좀 자신 있게 잘 풀 수 있는 능력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원 위에 n개의 점이 있고 이 점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가 66이다. 원 위에 점들이 있는데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자, 직선을 만든다.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2개가 필요하죠. 됐습니까? 이 2개의 점은 하나의 직선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n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르면 되겠죠. n-1 나누기 2 이 계산 결과가 지금 얼마다? 66이다.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풀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n-1 여기는 이제 2 곱하기 분모에 있는 걸 곱하기 주면 되니까 6 곱하기 11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12가 되죠. 12, 11. 자, 연속한 두 수의 곱 n12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에서 뭐 풀이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풀어가는 게 효율적인 풀이다.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이번에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개수. 그럼 이제 12개 점 알았으니까 세 점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점이 점들 많이 있는데 세 개의 점이 골라지는 순간 삼각형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럼 된 것 같습니다. 12, 11, 10 되겠고 3 곱하기 6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니까 이 처리되게 되면 22에 220. 끝났나요?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관점만 정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직선 점 2개가 필요하고 삼각형 당연히 3점이 필요하겠죠. 3점, 2점 이런 관점으로 풀이를 탁탁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자, 뭐 조합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만 좀 정확하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1 그래프와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에 이제 a점, b점 여기는 언급했군요. 자, y는 x분의 1 그래프에 있는 한 점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k제곱 값은 어떻게 되냐? ac 길이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90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럴 때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풀어갈까요? 일단은 그 교점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런 부분들이니까 전개 마이너스 x제곱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은 0 이런 부분에서 나온 거죠. 그는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좀 놓게 되게 되면 a점 좌표 알파 b점 좌표 베타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는 y 이렇게 x분의 1 이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y는 이꼴로 x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역함수 성질 되는 거니까 자, 이곳이 이제 알파, 베타가 되겠고 베타, 알파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게 지금 이게 직각이 되면서 이제 기울기가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리함수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평행인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대칭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B를 대칭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C점이 되겠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A점하고 C점은 자, 무슨 관계에 있겠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C점 좌표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오호 그래프의 성질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좌표를 좀 표시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막 대입해서 막 수식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그런 과정이 되겠죠. 자, B점 베타 컴마 알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또 뭐가 되겠다. 기울기가 1인 직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점 C 찬다.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지금 제가 좀 효율적인 방법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AC 길이라는 것은 2알파 전체의 제곱에다가 2베타 전체의 제곱 되니까 2배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간만에 이제 곱셈 공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배의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리 되면 이 나온 결과 자체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죠? 2 루트 5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소거되면서 k 제곱 마이너스 2가 5가 될 거니까 k제곱은 7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이해되죠? 자, 중간에 그래프의 성질들을 이제 교묘하게 잘 사용한다. 자, y는 이꼴 x 대칭 이런 성질이 있는 거. 자, 이렇게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그것 때문에 이제 좌표와 이 부분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제가 좀 여기 좀 너무 급하게 풀었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k, 알파 베타가 1.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연산할 때 대입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한 것 부분이죠. 자, 이러면 대입해서 이제 처리해 준 부분들이 있었고. 됐습니까? 자, 이제 하이라이트는 C점인 것 같습니다. C점을 좀 어떻게 좀 잘 찾아가느냐 이런 건데, 자, 이 마이너스 X 대칭 성질. 그래서 결국 A점하고 원점 대칭인 이런 부분이다라는 이 사실. 이해되죠? 우와. 아주 그럴싸한 이론이 좀 들어간 거니까 복습 쭉 하시면서 자, 확실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정역이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주어져 있는 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gx는 직선 주어져 있고 자, fx가 좀 조건을 만족시킨다. 1부터 2까지 그래프, 2부터 3까지 그래프가 다르고요. 요런 뜻이 주어져 있네요. 요건 또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제 x를 대입한 거랑 x에서부터 두 칸 더 간 좌표가 같다. 이런 얘기니까 두 칸마다 이제 반복해서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제 주기가 2다라는 형태의 뜻인데 좀 어떻게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나요?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쭉 그려야 되는 거니까 좀 많은데 어떻게 그려야죠? 자, 좀 신경 써보겠습니다. 1부터 일단 2까지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루트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1때까지 그래프가 쭉 이렇게 슉 올라가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부터 3까지 그래프는 또 어떻게 되나요? 오호,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 반대로 그려가는 건데 3에서부터 오호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이거 뭐 포물선 모양처럼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되겠습니다.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부분 주기가 2라는 뜻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만약에 1이다 이렇게 되면 이쪽은 x가 3일 때 이 좌표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칸 이동한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제 2를 대입하면 f2하고는 f2를 대입하니까 4 이렇게 되니까 4일 때 좌표하고 그러니까 3, 5까지 그래프 모양이 또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6까지니까 6까지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거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부분도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3
이 범위가 이게 지금 이 좌측으로 많이 그려져야 됐습니다. 그죠? 좌측으로 이렇게 좀 많이 그려져야 되는 뭐 그런 형태 그래프겠네요. 자, 마이너스 6까지. 자,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이것도 뭡니까, 이거? 정신없이 복잡한 이런 형태를 풀어야 되는데, 관찰을 좀 잘하니까 좀 괜찮네요. F제곱, 좀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항시키면 FG, 빼기 F 더하기 G,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이제 F가 공통이니까, 그러면 F 빼기 G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공통이면 F 빼기 G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자,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fx 빼기 g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뭘 풀어가는 거죠? fx가 1 또는 fx하고 gx하고 같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군요. 되겠군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fx 그래프는 다 그렸고, fx는 1이다. 이 부분은 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좀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y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쭉 그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긋거나 보니까 그래프를 좀 잘못 긋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제 이렇게 7개. 이쪽에서 이제 교점 개수가 이제 7개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x하고 gx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자, gx 그래프는 좀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gx라는 부분들은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5가 됩니까? 그러면 5가 되면은 6일 때 1이니까 여기 점이 되겠네요. 자,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싹 그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몇 개 만납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나죠. 자, 요거 자체로는 이제 5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로는 그러면 7 더하기 5 해서 12개냐? 그렇지 않고 빼기를 해서, 왜냐면 바로 무슨 점이죠?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카운팅했던 부분을 또 카운팅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1개 해서 답을 11개라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11개입니다 라고 답을 쓰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뭘까요? 바로 이제 부분은 이제 바로 여기 6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무리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할 때는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직선이 이렇게 가든지 꼭대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 봤을 때 이제 6,1을 지나야 되니까 요 점을 지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만나는 건지 길이가 느슨해서 와서 이렇게 해서 만나고, 이게 이제 가다가 이제 무리함수를 좀 더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그려져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뒤에 가서 이제 교점 만나는 거 이렇게 만나는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루트 이런 그래프니까 5 지나는 거니까 평행 이동이 좀 더 이루어지는 거니까 x-5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직선은 여전히 얼마죠? 기울기가 5분의 1이었죠? 5분의 1의 x-1 그래프,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5에 x-5 처리된 거랑 x-1. 자, 제곱 과정 거치니까 25에 x-5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고,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x제곱 25 마이너스 27x가 되겠고, 125인가요? 그러면 이제 126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군요. 맞습니까? 1에 자, 근 중에 하나가 반드시 6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6, 22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그럼 x는 6하고 21 생기는 거니까 21은 저 뒤쪽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아까 염려했던 부분들은 생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나중에 무리함수 이렇게 그려져서 저쪽 뒤쪽에 가서 생기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아까 맨 처음에 그렸던 이 모양 형태. 그렇다면 완벽하게 11개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요소가 몇 군데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점검을 좀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면,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 좀 잘 알아야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래서 판단해 가는 건데, 이 부분, 또 우리 좀 당황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어 있는데, 잘 정리해서 이렇게 두 가지 구간을 구한다. 이것도 좀 우리가 학습을 잘 해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확실하게 이 부분이 만나는 건지 또 점검해야 되는 요소까지, 자, 함정처럼 돼 있는 부분들 좀 처리해야 되는 요소까지도 담겨 있으니까 복습 진짜로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20번 수성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0번 끝으로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